2022년 정부 지원 창업자금, 어떤 사업자금이 있고 어떻게 도전할 것인가에 대해서 오늘은 해설 영상을 담았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은 영상을 만드는 힘입니다. 2020년 창업지원 사업 통합공고가 지난 1월 4일날 중소벤처부 장관에 의해서 발표됐습니다. 전체 공고는 분량이 어마어마하게 많고요. 숫자로 따진다면 약 90매 가까이 분량을 이루고 있어요. 이 내용 하나하나가 때로는 몇 억에서 때로는 한 몇백억, 많게는 지원사업이 1000억에 이르기까지 규모가 매우 큰 지원사업을 전체 내용을 한꺼번에 공고했는데요. 한번 상세하게 살펴보고 항목에 대해서는 해설도 곁들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업글정보TV는 갚지 않는 사업자금이 있다고라는 시리즈로 정부의 R&D 자금, 창업지원 자금, 수출 바우처, 각종 지원 자금에 대해서 영상을 시리즈로 만들고 있습니다. 지난 영상을 참조해 주시면 정부 창업지원 자금에 대해서 영상을 상세히 다뤘습니다. 2021년도 판인데 오늘은 2022년 해설을 담았습니다. 중소기업 생애에 따른 자금 조달의 전체 액수를 따진다면 창업자금이 지난해까지만 해도 1조 5천억, R&D 자금이 1조 7천억, 수출자금, 바우처 이런 것들을 다 합친다면 20조 원이 넘는 자금들인데 창업 3년, 5년, 7년에 이르기까지 국가가 우리 중소기업에 대해서 지원하는 제반 제도를 담고 있습니다. 지난 영상은 창업지원 자금 32개 기관 194개에 대해서 1조 5천억의 사업 자금인데 이 사업 자금의 핵심은 사업화 자금이에요. 특정 사업이 종료되면 시제품 제작이 완성된 것이 포커스입니다. 작년도 창업지원 사업은 통합이 됐어요. 그동안에는 그 이전까지만 해도 각 중앙부처, 각 광역단체, 지자체에서 이런 전체 사업들이 흩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 창업하신 사장님, 또 창업 7년 이내의 사장님들이 그 각종 지원 사업을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사업하시기 매우 어려웠는데 지난해에 처음으로 통합됐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예산 1조 5천억 중에서 가장 많은 예산을 차지하는 것은 역시 중소벤처부였습니다. 지난해와 올해를 비교해 가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작년도 통합공고입니다. 이렇게 났고요. 전체 사업 194개 사업에 1조 5천억 원. 통계를 내봤더니 1억씩 수혜를 받는다면 약 1만 5천 개 기업이 수혜를 받았을 걸로 추정되고요. 5천만 원씩 계산한다 하더라도 약 3만 개 기업이 수혜를 받았는데 지원사업 중에서는 억대 단위의 지원사업도 있고요. 5천만 원 아니라 1,000만 원, 2천만 원이라는 그 소규모의 지원사업도 매우 다양하게 분포되어 있었습니다. 따라서 우리 중소기업 대표님들이 수혜받은 기업의 숫자는 추정컨대 약 4만 개 내지 5만 개 정도의 기업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올해 드디어 2022년 창업지원사업 통합공고가 중소벤처부 장관에 의해서 지난 1월 4일날 났죠. 드디어 났습니다. 상세하게 살펴볼게요. 전체 이런 수조원 규모의 창업지원 자금을 따진다면 사실상 지도를 그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지도로서 표현을 했고요. 창업하기 전에 예비창업 기간부터 0년에서 3년까지 그리고 7년까지의 기간을 우리는 예비창업과 창업기간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크게 비추어 본다면 예비창업 때 받을 수 있는 이런 금액들이 2천만 원의 생활혁신형 창업지원사업이 있고요. 성공 불융자 사업이라고 표현하고요. 예비창업 패키지라는 것이 있죠. 예비 창업자들이 가장 관심이 있는 사업, 약 1억 원이라는 돈이죠. 그리고 제도전 성공 패키지도 마찬가지로 예비 창업자와 예비 재창업자와 창업 3년 이내, 그래서 걸쳐져 있죠.
창업 성공 패키지라고 하는 분야도 마찬가지로 DNA 분야부터 시작을 하는데 예비 창업부터 3년 이하까지 해당됩니다. 사회적 기업가 육성 과정이라고도 하는 것도 예비 창업자와 창업 2년 이내 그리고 재창업 3년 이내에 대표님이 도전할 수 있는 사업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예비 창업 기간에 도전할 수 있는 사업이 있고요. 그리고 창업한 때로부터 3년 이내 지원 사업들이 있는데 소진공에서 진행하는 신사업 창업사관학교 그리고 청창사라고 하죠. 창업 성공 패키지 1억 39세 이하 아주 치열합니다. 그래서 빨간 표시를 해놨고요. 초기 창업 패키지가 1억이라는 무상한 자금인데 창업 3년 이내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 3년부터 7년까지의 사업이 창업 도약 패키지 최대 3억이죠. 아주 도전이 짱짱하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팁스까지도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창업 지원 자금이 그 이외에도 아마 거의 뭐 수천 가지에 이르고 있는데 이런 많은 사업들이 나의 그 창업의 그 어떤 때에 따라서 예비 창업 시즌에서 또는 3년 이내에 7년까지 받을 수 있는 것들을 한번 맵을 그려놓고 각 대표님들이 어느 시점에 무엇을 도전할 것인가를 결정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 대목에서 창업하는데 창업이 무엇일까? 많은 대표님들이 현업에서는 창업하면 창업 1년차, 2년차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창업기업은 7년 이내를 이야기합니다. 물론 법인 또는 뭐 개인 사업자를 설립을 했는데 창업으로 인정되지 않는 이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다양한 논쟁들을 불식시키기 위해서 지난해 창업기업 확인서 제도가 도입이 됐습니다. 우리 대표님들이 내가 이거 창업인가 아닌가? 과거의 사업에 따라서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이러한 혼선을 교통 정리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대표님들 공공기관, 정책금융기관, 정부 지원 사업에 도전할 때는 반드시 내가 창업 몇 년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창업기업 확인서를 꼭 발급받아서 문제가 없도록 하시는 것이 꼭 좋습니다. 과거에 이런 방식으로 평가를 했었습니다. 이것은 위장이야. 그것은 창업이 아니야. 그것은 승계야. 라고 하는 것들에 대한 이런 판정 기준들이 창업기업 확인서라는 제도를 통해서 정리가 됐습니다. 팩트 체크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창업 여부 판정 사례 보신다면 대표님들 헷갈리지 마시고요. 통계청에 한국 표준산업 분류 체계가 있습니다. 그 체계에 따른다면 뭐 제조업, 뭐 식품 제조업, 건설업 이런 식의 큰 구분에서부터 시작해서 구분이 되는데 5자리를 판단을 합니다. 5자리. 5자리가 다르면 이 업종으로 분류합니다. 만일 대표님이 기존에 메모리용 전자집적 회로 제조업으로 26111 코드를 가지고 운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비메모리용 및 기타 전자집적 회로 제조업으로 옆에 설립을 했습니다. 그럼 그걸 과연 창업이라고 볼까요? 안 볼까요? 기존 기업이 26111 코드로 만약에 7년이 경과됐다고 했는데 그 옆에 다른 소재지에 대표님이 별도로 회사를 만들었는데 26111이라고 한다면 창업 아닙니다. 그런데 26112라고 한다면 창업으로 간주한다는 겁니다. 기존에 194개 사업에 대해서 작년까지의 것이고요. 올해는 기초지자체 창업지원사업에 융자사업까지가 추가된 특별한 공고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대상 기간은 94개 기간으로 그리고 378개 사업이에요. 32개 기간에서 94개 기간으로 늘었고요. 194개에서 378개 사업으로 늘었습니다. 핵심은 사업의 가지수도 늘었고 금액도 한번 보실까요? 금액이 1조 5천억이었었는데 금액이 3조 6천억입니다. 금액이 상당 부분 늘었죠. 근데 상세하게 보신다면 늘었다라기보다 새로운 분야,
창업기업에 대한 정책지원금, 융자 보증이라고 하는 영역에 창업에 포커스를 맞춘 예산이 따로 편성됐다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말하자면 작년 무상한 창업지원 사업은 작년과 올해 뭐 유사한 규모라고 보시면 되고요. 거기에 플러스해서 융자보증이라고 하는 영역이 창업기업에 좀 더 늘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작년 1조 5천억 원의 예산이 현재 3조 6천억 원의 예산이 됐습니다. 약 2조 정도 되는 금액이 융자보증으로 늘었기 때문에 예산이 많은 것처럼 느껴집니다. 구체적으로 본다면 좀 특별한 일이 있습니다. 금방 작년에 1조 6천억 원에서 3조 6천억으로 2조 정도가 늘은 부분이 있는데 중앙부처 예산은 비슷한데 광역지자체 중에서 기초지자체가 늘은 것이 있습니다. 205억 정도가 됩니다. 아마 이 창업지원사업은 중앙부처가 하는 것도 있지만 광역단체, 서울, 경기, 부산뿐만 아니라 뭐 마포구, 뭐 부산 연제구, 또 뭐 군포, 군산시, 강릉시 이렇게 지자체가 하는 사업들이 많이 늘고 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다는 것이 올해 지원 사업의 아주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대표님들 지자체가 하는 사업도 꼭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산이 융자 사업이 늘었다는 것이 있고요. 2조 원 정도가 늘은 것이 바로 작년 대비 올해까지 무상 자금은 유사한데 융자 사업이 창업기업에 지원하는 특별한 융자 사업이 더 늘었다는 거, 이거 하나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올해 창업지원 사업을 전반적으로 보신다면 94개 기관 378개 사업, 뭐 3조 6천억 원인데 단언컨대 중소벤처부가 중기부가 작년보다 더 많이 전체 예산의 90%를 차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체감적으로 우리가 자동차 반도체가 전 세계에 맹인을 떨칠 때는 우리나라의 중요한 먹거리가 그 규모가 큰 산자부 위주로 정책이 중후장대한 정책이 진행되는데 지금 언제부터인가 특히 최근에 이르러서 중소벤처 중기청이라는 것에서 중소벤처부로 중앙부처로 승격하고 나서 그 이후에 광폭 횡보를 하는 듯한 느낌을 갖습니다. 뭐 이것은 구체적인 데이터가 말해주는 건데요. 정부의 정책이 특히 지금은 창업지원 사업에 대한 해설을 담고 있는데 정부의 중소기업에 대한 정책이 중소벤처부만이 아니라 다른 뭐 고용노동부, 뭐 과기부, 다른 중앙부처와 융합과 협업을 통해서 중소기업이 지원된다는 사실이 더 구체적으로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중소벤처부가 90%를 차지하고 있지만 그렇다 그래서 다른 부처가 또 없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보신다면 뭐 문체부, 뭐 과기부, 고용부도 있고요. 또 중요한 사업들이 있습니다. 환경부도 있고요. 지자체도 있고요. 기초단체도 예산이 꽤 있기 때문에 반드시 중소벤처부 예산만 들여다볼 것들이 아니라 광역단체 거기는 서울 경기뿐만 아니라 기초단체도 꼭 보시고 가까운 대표님이 사업하시는 곳에 지자체의 그 지원 사업도 눈여겨보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전반적인 사업은 과거에는 정보가 흩어져 있었기 때문에 모아지지 못한 이런 약점이 있었는데 지금은 정보가 하나로 모이기 때문에 하나만 제대로 본다 하더라도 지원 사업의 대부분을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을 합니다. 올해 사업의 전반적인 걸 본다면 유형이 있습니다. 전체 예산이 3조 6천억 중에서 사업화가 단언컨대 느낌상으로 이건 무상자금이죠. 크다고 느껴집니다. 융자 사업이 있는데 아무래도 갚아야 될 자금이니까 그래도 너무 중요합니다. 전체 예산 중에서 융자, 창업기업에 지원되는 융자 사업 꼭 지켜보시기 바라고요. 사업화 이후에 기술개발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죠. 뭐 R&D 작업으로도 편성되기도 하고요. 또 시설 보유기라는 형태, 또 창업 교육, 멘토링, 또 행사 이런 다양한 분야로 창업 지원 사업은 골고루 흩어져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이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관광벤처 사업 공모전이라는 내용이 있어요. 구체적으로 본다면 관광 분야에 특화된 맞춤형 창업 교육 사업화
저희 눈에 번쩍 띕니다. 사업화라는 말은 자금을 지원한다는 겁니다. 교육은 물론 교육을 돈으로 직접 주는 건 아니지만 간접비로 주는 것이고요. 사업화 눈 번쩍 띕니다. 사업화 자금을 준다는 겁니다. 교육도 있고 부가적으로 멘토링도 있고 판로 개척까지도 있는 관광벤처사업 공모전. 문체부에서 하는데요. 관광공사가 주관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 예산도 작지 않습니다. 예산이 100억 원이 넘습니다. 109억. 시기가 2월이죠. 관광 분야의 벤처 사업을 꿈꾸고 또는 창업한 지 7년 이내의 기업, 여기 보신다면 예비 창업자, 초기 창업자, 성장 기업까지 트랙을 구분하네요. 예비 창업자 구분하고요. 3년 이내까지 구분하고 3년에서 7년 이 세 가지 트랙을 구분하면서 사업이 진행됩니다. 관심 있게 지켜보실 만합니다. 물론 관광벤처 여기에 지원하시는 대표님은 중소벤처부의 사업도 지원할 수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관광벤처에 특화된 분야라면 중소벤처부도 그리고 또 문체부에 있는 사업도 동시에 지원할 수 있습니다. 물론 동일한 사업으로 중복돼서 선정될 수는 없겠죠. 그때는 중복돼서 된다면 하나를 더 큰 금액을 선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관광공사에서 진행합니다. 그 다음 또 볼까요? 문화 콘텐츠 산업 기업 육성 지원 사업이라고 있습니다. 콘텐츠 분야의 창작자부터 중기 스타트업까지 성장 단계별 맞춤형 지원을 통한 창업 생태계 선순환을 구축하기 위해서 지원한다고 하네요. 여기 눈에 번쩍 띕니다. 사업화 자금. 자금이 중요하죠. 그리고 컨설팅, 멘토링까지 또 플러스 자원까지 연계한다고 하네요. 구체적인 분야는 이제 문체부에서 공고를 하고요. 주관부처고 또 주관기관은 콘진원, 한국콘텐츠진흥원이 주관을 합니다. 주관 공공기관은 이렇고요. 1월부터 3월에 걸쳐서 이루어지는데 예산 작지 않습니다. 무려 214억에 이르고 있습니다. 규모 아주 굉장히 큽니다.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관광공사, 문체부 사업 꽤 많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더 많이 있습니다. 다음 사업은 전통문화 청년 창업 육성 지원 사업이네요. 청년들의 전통문화 사업 진입 지원과 분야 간 융합을 촉진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사업인데요. 창업 사업화 자금 지원합니다. 교육 멘토링까지 연결하는데 전통문화에서 창업하고자 하는 39세 이하의 예비 창업자 그리고 3년 이내의 창업기업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됩니다. 예비 창업자 그리고 3년 이내 근데 39세 이하입니다. 예산 작지 않죠. 35억이나 되고 이건 4월에 있습니다. 문체부가 주관 부처고요. 주관하는 공공기관은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여기서 공고를 합니다.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액은 크지 않지만 관련된 그 청년 대표자님들 예비 창업자 3년 이내에 꼭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정보를 잘 확인하시기 바래요. 그 다음 이제 다른 부처입니다. 농림부에서 주관을 합니다. 농식품 벤처 육성 지원이라는 지원 사업이에요. 농식품 분야의 유망한 기술 기반 예비 창업자를 대상으로 사업화를 지원을 합니다. 사업화 자금을 지원합니다. 예비 창업자 및 창업기업 그리고 첨단 기술 분야 창업기업 구분이 되네요. 예비 창업자 그리고 창업기업 그리고 첨단 기술 분야 창업기업 이렇게 구분이 안 될 때는 예비 창업자 플러스 7년 이내까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예비 창업 트랙 그리고 첨단 기술 분야 이렇게 두 가지 혹은 세 가지로 나눠질 걸로 보입니다. 곧 공고가 날 걸로 보입니다. 농림부인데 관련된 공공기관은 농업기술실용화재단입니다. 농업기술실용화재단 주목해 주세요. 다음 환경부예요. 환경부. 에코스타트업 역시 환경부 이름 걸맞습니다. 환경부는 녹색산업 분야 유망 창업 아이템이 있는 예비 창업자 및 초기 창업 기업의 아이디어와 기술을 지원하는 사업이네요. 사업화 자금 지원 또 눈이 번쩍 뜨이죠. 그리고
육성 프로그램까지 있습니다. 돈만 준다고 되는 것 아니죠. 그 이후에 정부가 또는 관련 부처가 그 이후에 그 기업이 성공하기 위해서 다양한 교육, 멘토링, 네트워킹, 다양한 분야까지 합니다. 투자 유치까지 한답니다. 녹색 산업 분야 예비 창업, 초기 창업 기업이라고 하는데 아무래도 이럴 때 초기 창업이라면 엄밀하게 중소벤처부가 이 사업을 만들었다면 예비 창업 그리고 3년 이내라고 했을 텐데 여기서는 7년 미만까지이니까 예비 창업자도 기회를 줄 것이지만 아무래도 창업 7년 이내에 어떤 튼튼한 이 기업이 지원할 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1월입니다. 1월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서 주관을 합니다. 이제 다른 부처가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도 있습니다. 각 부처의 특색 사업들을 모아놓은 거예요. 사회적 기업가 육성사업. 이거 참 주목할 만한 사업입니다. 따끈따끈한 사업인데요. 사회적 문제를 혁신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는 사회적 기업가 육성을 위해 창업 자금, 공간, 멘토링 등 창업의 전 과정을 지원합니다. 물론 이건 좀 특별합니다. 공고일이 12월이라고 하지만 한 방에 뽑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전국의 광역단체 지원기관이 수십 개에서 각 지원기관의 특성에 맞는 이러한 지원사업들, 동일한 제목이지만 각 지역마다 좀 특징적입니다. 그런 곳에서 어떤 데는 지역의 문제, 어떤 것은 다양한 어떤 문제들, 때로는 뭐 노인 문제, 여성 문제, 지역 문제, 납부된 문제, 기타 등등 지역마다 갖고 있는 어떤 사회적 문제가 다르기 때문에 그 문제를 해결하는 특별한 지원 기관들이 존재합니다. 지원 기관도 모든 걸 다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특성에 맞는 지원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맞는 것을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서울이라서 꼭 서울만이 아니라 서울이라도 다른 지역에 내 문제가 저 부산에서 저 지원기관과 코드가 맞는 사업이다라고 한다면 부산 지원기관에서 이 사업을 공고를 했을 때 그 지역에 도전해서 지원해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뭐 다소 교통이라고 하는 이런 불편에 따르긴 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사업이 저 특정 지역의 저 기관과 맞는다면 그 지원 기관을 선택해서 도전해도 괜찮습니다. 12월이 되지만 특히 여름부터 가을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이 지역에서 지원 기관들이 공고를 냅니다. 공고문을 지난해 놨던 공고문 그리고 12월에 놨던 이런 공고문들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이 전체적으로 주관을 합니다. 주관. 창업 희망자, 미창업팀, 창업 2년 이내 사업자가 대상이 됩니다. 자, 다음은 글로벌 기업 협업 프로그램이 있어요. 사업화에 소요되는 자금 지원을 한답니다. 창업기업의 성장 동력을 제공하고 글로벌 기업은 기술 코칭, 유통 판로 지원 등 특화 서비스를 통해 해외 진출을 촉진하는 지원 사업이에요. 중기부에서 하고요. 창업진흥원이 주관입니다. 공공기관이에요. 여기는 7년 이내 창업기업이에요. 7년 이내 예산 큽니다. 300억에 이르고 있고요. 자금 지원, 교육 컨설팅 합니다. 투자까지 연계합니다. 관련된 기업들은 공고문을 확인해서 꼭 도전해 주시기 바라고요. 2월 말입니다. 2월 말. 많습니다. 글로벌 스타트업 육성 사업도 있고요. 중기부 단연컨대 많죠. 약 100억 원에 이르고 있고요. 글로벌 진출을 희망하는 7년 이내 창업기업 해외 엑셀러레이팅 프로그램까지 연계를 합니다. 2월 말 공고되는 거 확인하시고요. 글로벌 창업 사관학교 우수한 사업화 아이디어를 보유한 DNA죠. 데이터 기업, 네트워크 기업, AI 분야 기업 그래서 DNA라고 표현을 합니다. DNA 특화 교육도 있고요. 창업 성공 사업화 지원이 있고요. 글로벌 프로그램 패키지 지원이 있습니다. 3년 이하예요. 100억 넘습니다. 1월 중순에 공고됩니다. 곧 공고될 걸로 보입니다. 중진공에서 주관을 합니다. 민간 공동 창업자 발굴 육성 사업.
성공 벤처인 등이 주관하는 민간 투자사의 선별 능력을 활용해서 발굴 유망 기술 창업팀의 사업화, 마케팅, 자금 지원 및 팁스타운을 운영합니다. 시제품 제작하고요. 해외 진출, 마케팅, 후속 사업화 자금 등까지 합니다. 아하. 팁스 R&D에 선정된 창업기업 중 업력 7년 이내 기업. 이건 규모가 큰 겁니다. 규모가 큽니다. 파급 효과도 크고요. 800억 가까이 됩니다. 777억. 중기부에서 하고요. 청진원에서 하는 큰 규모의 사업이에요. 1월입니다. 비대면 스타트업 육성 사업이 있습니다. 비대면 분야 유망한 예비 그리고 창업 기업을 발굴해서 창업 사업화 지원, 글로벌 디지털 경제를 선도할 혁신적 기업을 육성한답니다. 사업화 자금이에요. 사업화 자금, 특화 프로그램까지 연계되어 있습니다. 인증, 기술 평가까지도요. 비대면 분야, 예비 창업 트랙, 그리고 7년 이내의 기업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450억, 중기부, 창진원에서 진행합니다. 1월 말이에요. 1월 말. 1월 말. 1월에 그냥 넘쳐납니다. 사내벤처 육성 프로그램은 대기업에서 운영했던 것을 이제 중견기업, 중기업 규모까지 내려와 있습니다. 이건 매력적인 사업인데요. 사업화 자금 지원합니다. 사내벤처팀을 운영하는 거예요. 사내벤처팀. 그리고 업력 3년 이내 분사 창업기업 합니다. 중기부 창진원에서 진행을 합니다. 아기 유니콘 200 육성 사업. 유니콘. 전 세계를 향해서 뛰어날아가는데 아직은 아기입니다. 아기를 육성해서 발굴하는 사업이에요. 시장 개척 자금, 후속 지원, 연계 지원인데 혁신적 사업 모델과 성장성을 검증받은 유망 창업 기업을 발굴해서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예비 유니콘을 발굴한다는 거예요. 기업 가치 1천억 이상으로 만들겠다는 겁니다. 아주 그냥 주목할 만한 사업이에요. 투자 실적 20억 이상, 100억 미만에 있는 업력 7년 이내 기업을 발굴한다는 겁니다. 기업이 1인 소상공인부터 소기업, 중소기업까지 다양하게 있습니다. 300억의 예산을 가지고 1분기에 진행합니다. 중기부 창업진흥원에서 합니다. 이제 대한민국 예비 창업자, 그러니까 눈여겨보는 사업, 별표, 그냥 별입니다. 예비 창업 패키지. 혁신적인 기술을 갖춘 예비 창업자. 과거는 혁신적이지 않더라도 됐는데 지금은 혁신적이어야 됩니다. 만약에 대표님이 작년도도 떨어졌어요. 창업하지 않고 한번 도전해봤습니다. 안 됐습니다. 올해도 또 창업하지 않고 또 도전하시는데 그것은 사업 계획서 자체를 잘 쓴다는 것이 아니라 대표님의 비즈니스 모델에 혁신적인 기술 역량을 갖추지 않았다라고 판단하는 거죠. 대표님이 해야 하실 일들은 많은 경우 사업계획서를 잘 표현하는 것 중요하긴 합니다. 그러나 사업계획서를 표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사업계획서에 담아져 있는 그 내용, 핵심, 혁신적인 기술 역량을 어떻게 갖출 것인가, 그 갖춰져 있는 내용을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의 문제이지 내용은 부족한데 기가 막히게 사업계획서를 형식을 갖춘다고 선정되는 건 아닙니다. 표현은 두 번째, 내용이 먼저라는 거죠. 혁신적인 기술 모델을 갖고 있고 거기에 걸맞는 핵심 골격을 갖추는 것, 그것이 바로 혁신적인 역량을 갖추는 지름길이라고 보고요. 사업화 자금, 창업 교육 멘토링까지 하죠. 예비 창업자예요. 사업자 등록 없어야 됩니다. 무려 1,000억 가까이 되죠. 982억. 쟁쟁합니다. 2월 말이에요. 지금 1월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부터도. 그런데 준비 과거에 없고 지금 뚝딱 해서 이렇게 되시는 분도 있긴 하겠지만 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중소벤처부 창진원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타 장애인 기업 시제품 제작도 있습니다. 또 있습니다. 재도전 성공 패키지. 재도전 성공 패키지. 과거에 사업자가 있었는데 사업을 접으신 대표님, 폐업 이력이 있는 분, 이게 왜 매력적이냐면 이렇습니다. 과거에 깔끔해요. 사업한 경험이 없어요. 그 대표님은 재도전 성공 패키지 갈 기회가 없습니다.
예비 창업 패키지만 갑니다. 그런데 과거에 사업자 등록증이 있었던 대표님은 예비 창업 패키지도 갈 수 있습니다. 예비 창업. 그리고 재도전 성공 패키지도 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 기회가 있다는 거죠. 과거에 재도전한다는 것 혹은 사업을 엎어먹었다라고 하는 것, 접었다라고 하는 것은 어쩌면 빨간 딱지라고도 생각하는 이런 사회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실패도 자산입니다. 정부는 실패자에게도 재기할 수 있는 프로젝트를 만든 대표적인 프로그램이에요. 성실 실패하신 분이죠. 예비 재창업자에게 사업화 자금 및 교육, 멘토링을 패키지로 지원하네요. 아주 따끈따끈하고요. 경쟁도 치열하고요. 인기 있는 프로젝트예요. 사업화 자금 더. 예비 재창업 3년 이내의 대표자님, 그리고 팁스 R IP 전략 경험 재창업 7년 이내에 가능한 겁니다. 예산 규모 168억 원, 200억이 조금 안 되죠. 중기부 창조련에서 합니다. 1월입니다. 1월. 1월에 쏟아져 나옵니다. 1월에. 그리고 다음에 지역 기반 로컬 크리에이터 활성화 사업이 있어요. 지역이 이제는 중요하죠. 뭐 서울 수도권만 발달한다고, 한마디로 심장만 튼튼하다고 건강한 거 아니죠. 온 모세혈관이 다 건강해야 온몸이 건강하다는 건 아닙니까? 국토도 그렇고요. 기업도 골고루 편성되어 있습니다. 중앙만이 아닙니다. 지역입니다. 지역. 그래서 중앙만 튼튼한 것 아니고 지역에 내 체력에 맞는 것, 1,000만 원짜리, 2,000만 원짜리 사업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보시죠. 자연환경 문화적 자산을 소재로 창의성과 혁신을 통해 사업적 가치를 창출하는 로컬 크리에이터를 발굴하고 육성하는 사업이에요. 제목도 멋지죠. BM 구체화 멘토링 등 성장 단계별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예비 창업자, 그리고 7년 이내 로컬 크리에이터. 작년에 떨어졌다면 사업 모델을 다시 한번 좀 산뜻하게 만들고 한번 다시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은 많아 보이지 않습니다만 1억 2억을 지원하는 사업이 아니에요. 1,000만 원, 2천만 원 소액이지만 내 체력에 맞는, 누구라도 다 뭐 5천만 원, 1억이 아닙니다. 내 체력에 맞는 사업을 도전하시는 것이 오히려 더 정교한 사업을 진행하시는 지름길이 아닐까, 저는 또 이렇게 생각합니다. 중기부 창진원 2월부터 3월에 걸쳐서 전국 지자체에서 지역별로 많은 사업이 공고가 됩니다. 지역의 사업이지만 공고는 중소벤처부에서 통합 공고됩니다.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별표 친 게 있죠. 뭐 하나의 사업이 파급력이 크지는 않지만 창업기업 지원 서비스 바우처라고 있습니다. 지난 영상도 세부적인 건 참조해 주시면 되는데, 창업 3년 이내 청년 창업자예요. 나이는 39세 이하 100만원 지원하는 사업이에요. 바우처예요. 세무 서비스, 기술 임치 두 가지입니다. 한 90%는 세무 서비스를 지원받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것 1월에 또 공고됩니다. 1월에 공고되니까 광클릭을 하세요. 언젠가는 클릭을 먼저 하는 이런 대표님한테 지원했었는데 불공평하다 해서 랜덤으로 돌립니다. 그러나 선정 확률 굉장히 높습니다. 처음에는 뭐 광클릭에서 한 50% 정도 됐고 작년에는 한 30% 정도 되는데 정말로 괜찮습니다. 100만 원이 로또처럼 지원되는 사업이죠. 아주 흥미진진합니다. 1월 달에 있습니다. 1월 달에. 여기는 별이 무려 3개네요. 창업 도약 패키지, 청창사, 초기 창업 패키지, 혁신 분야 창업, 빅3. 여기는 뭐 다입니다. 창업 도약 패키지 한번 볼까요? 3년 이상 7년 이내, 3년에서 7년 이내죠. 업력이 규모가 되죠. 금액도 큽니다. 총 예산이 900억, 1조에 가까운 돈이죠. 2월 말입니다. 2월 말에 이제 본격적으로 창업 생존기를, 데스밸리를 지나서 3년에서 7년을 성장과 도약을 하려는 대표님 꼭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화 자금 5천만 원 아니에요. 2억에서 3억입니다. 대기업까지 연계되는 창업 도약 패키지 주목해 주세요. 2월 말이에요. 2월 말. 이거 엄청납니다.
예비 창업 패키지나 초기 창업 패키지 성공하신 대표님 창업 도약 패키지까지 연계한다면 그야말로 창업 지원 사업 사업화 자금에서는 저는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대박이라고 대박. 이렇게 세 가지까지 되시는 대표님 만만치 않고요. 그렇게 된다면 그런 기업 투자하고 싶습니다. 자, 그다음 청년 창업 사관학교 있죠. 유망 창업 아이템 혁신 기술을 보유한 원스톱 패키지 운영하죠. 39세 이하예요. 창업 3년 이내 기업이에요. 중진공이 합니다. 중진공이 1월 말이에요. 정말 몰려다닙니다. 무엇을 할지 선택을 해야 되겠죠. 청창사를 할까, 뭐 예비 창업 패키지를 할까, 뭐 대표님 대표님 초기 창업 초창패를 할까, 대표님 선택해 주셔야 돼요. 청창사 초기 창업 패키지 각자 장단점이 있죠. 청창사 바쁩니다. 바빠요. 왔다 갔다 해야 됩니다. 열심히 중진공에 교육받으러 자금, 교육, 코칭, 공간 이런 거 받으러 열심히 왔다 갔다 하셔야 됩니다. 초기 창업 패키지 뭐 그렇지 않기 때문에 시간이 정말 창업 교육부터 시작해서 하나하나 차근차근히 그 경영교육, 사업교육을 배우시면서 하실 분들에게는 저는 청창사를 꼭 추천드리고요. 정말 사업하기에 너무 바빠요. 대표님 시간이 돈이에요. 그렇게 많이 교육받으러 다닐 여력이 없다 하시는 분들은 초창패로 가셔야 됩니다. 초기 창업 패키지 2월 말 이렇게 됩니다. 시간도 유사합니다. 창업 3년 이내죠. 3년 이내 이렇게 됩니다. 유사합니다. 유사해요. 사업화 자금 특화 프로그램 이렇게 됩니다. 사업 계획서를 겉보기에 잘 쓴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사업 계획서는 그 내용을 잘 써야 됩니다. 내용. 그냥 그림 이쁘게 그린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내용을 잘 표현해야 됩니다. 역량도 잘 갖추시길 바라고요. 기업의 성장 로드맵, 발전 로드맵을 잘 맞춰서 차근차근히 구체적으로 선정 방법, 합격 방법에 대한 영상은 별도 영상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올해에 대해서는 또 별도 영상을 추가로 제작할 예정입니다. 기억해 주세요. 다음 혁신 분야 창업 패키지가 있습니다. 혁신 분야 창업 패키지 빅3 분야 미래 신성장 동력인 빅3 분야의 창업 벤처기업에 대한 기술 고도화, 사업화, 멘토링 지원하는 그래서 글로벌 시장을 선도하는 핵심 빅3 기업을 육성해요. 사업화 자금입니다. 자금, 기술 멘토링, R&D, 정책 자금, 보증 등 연계합니다. 대박이죠. 하나로 끝나는 게 아니라 후속 프로그램과 연결돼가지고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는 프로젝트가 최근 중소기업에 대한 정부의 정책 기조입니다. 하나로 달랑 끝나지 않고 추가 연계해서 계속 성장시켜서 아기 유니콘, 우리나라를 먹여 살릴 수 있는 기업, 세계에 어디다 내놔도 되는 거. 과거에는 뭐 월드 클래스라고 하는 300 이런 제도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 제도가 일몰돼서 끝나서 지금은 좀 다른 패턴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과거 산자부가 주도했던 시절이 아니라 지금은 거꾸로 제 느낌은 중소벤처부가 우리 중소기업이 우리 한국 경제를 견인한다 해도 저는 과언이 아니다 생각합니다. 중소기업에 대한 애정이 우리 국가만이 아니라 우리 국민 모두가 중소기업을 경영하시는 대표님이 애정이 가장 크시겠지만 그 기업을 바라보는 국가도 그렇고 국민도 그렇고 중소기업이 우리를 먹여 살리고 중소기업 대표님이 만약에 10명의 직원을 채용하고 있다라고 한다는 것은 10가정을 먹여 살린다라는 겁니다. 10집을 먹여 살린다는 겁니다. 너무 중요해요. 대기업들은 갈수록 고용하지 않잖아요. 고용 없는 성장인데 반해서 우리의 중소기업이 모세혈관 같은 중소기업이 우리 국가 경제를 견인한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 생각입니다. 1월 달에 공고가 되고요. 기대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세부적인 프로그램들은 별도로 오늘은 개괄이니까 총론이니까 전반적인 흐름을 파악하시는 영상을 내용에 담고 있습니다. K-스타트업 센터 사업이라고도 있습니다. K-스타트업 세계적인 혁신 허브인 미국, 인도 등의 7개국에 진출할 국내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현지 엑셀러레이팅 프로그램, 입주 공간, 특화 멘토링을 제공하죠. 해외 엑셀러레이팅 프로그램이에요. 해외 진출 희망하는 7년 이내의 창업기업.
예산도 꽤 됩니다. 133억 2월 말입니다. 중기부 중소기업을 위해서 지원되는 사업이 아무리 생각해도 참으로 많습니다. 스타트업 지식재산 바우처라는 것도 있습니다. 지식재산 바우처 이런 것 좀 특별합니다. 특허청 사업이에요. 특허가 갈수록 더 중요하게 떠오르고 있습니다. 특허로 돈 버는 이야기는 별도 영상 시리즈를 참고해 주시면 됩니다. 특허 전략 개발원에서 사업을 진행하는데 총 예산은 얼마 안 되지만 그러나 작은 것이 모여서 하나의 예산은 크지 않지만 많은 기업들이 수혜를 받습니다. 창업 7년 이내에 100억 매출 미만의 스타트업 기업 IP 서비스 꼭 이용하시기 바라요. 바우처로 돼 있으니까 예산은 한정돼 있지만 대표님도 기억하세요. IP도 특허도 국가가 지원하는 게 참 많다. 한번 찾아봅시다. 그러면 대표님 지원받을 내용 꽤 많이 있습니다. 그것만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은 R&D와 관련된 것, 기술 개발 중에서 R&D 관련한 영역인데 별도의 영상으로 따로 지금은 창업 지원에 물론 R&D 포함되어 있지만 그 중에 R&D는 별도 영상을 담을 거고요. R&D는 별도 영상입니다. R&D 별도 영상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고요. 하나만 눈여겨본다면 창업성장 기술개발 요거 벌써 이미 났죠. 공고가 났어요. 공고가 났고 구체적인 프로그램들이 하나씩 진행이 됩니다. 업력 7년 이내 20억 미만이에요. 20억을 그래서 전년도 매출에 20억 넘어갈 기업들은 매출을 컷해야 됩니다. 그래서 다음 해로 넘어야 되고요. 20억 넘는 기업끼리 붙는다는 것은 라이트급이 헤비급과 붙는다는 거죠. 그래서 매출 창업 7년 이내 매출 20억 미만이 창업성장 기술 프로젝트 R&D 사업도 그 리그가 있습니다. 무려 예산이 얼마나 되냐면 4,400억 됩니다. 4,400억의 예산이 내가 만약에 20억 1,000만 원이다. 그러면 여기에 끼지 못합니다. 대표님 업력 뭐 5년 6년 된다 하더라도 여기 끼지 못하고 골리앗하고 싸워야 됩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가이드라인, 지원 기간, 업력, 매출액 기준 이런 내용들은 아주 중요합니다. 그거 실수해서 놓치는 대표님 너무 많이 봤습니다. 안타깝습니다. 다음은 창업보육센터. 말하자면 공간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공간을 지원하는 사업이죠. 대학이나 연구소 등에서 창업보육센터로 지정해서 그 공간을 활용한다는 것이고요. 예산도 꽤 되고요. 이 공고도 수시로 되기 때문에 이런 대표님 있어요. 창업 공간이 없다. 이거 공장 없고 사무실 없는데 어려움이 있다 싶으면 대학이나 연구소 등 창업 보육 시스템, 인큐베이팅을 아예 그 사무실 공간부터, 공장 공간부터 하는 이런 데 많이 있습니다. 꼭 찾아보시기 바라고요. 창업 보육 협회도 찾아보시기 바라고요. 공고는 창진원 전체 중소벤처업에서 공고하고 있으니까 그 공고를 참조해 보시고요. 창업존도 있습니다. 또 창조경제혁신센터 있습니다. 창조경제혁신센터 전국 17개 혁신센터에서도 멘토링, 교육, 네트워킹 등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예비 창업자, 창업 7년 이내 기업이고요. 예산도 꽤 큽니다. 무려 363억 원이나 됩니다. 창진원이 전체를 주관하고 있고요. 다양한 사업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사업 창업사관학교 별표예요. 전국의 소상공인 창업을 지원하는 플랫폼인 신사업 창업사관학교예요. 이거예요. 창업교육, 점포경영체험, 실습지원, 사업화자금. 예비 창업자만이에요. 예비 창업자. 꼭 기억하세요. 대표님들 창업을 생각하시면 그때부터 내가 혹시 나 혼자만이 아니라 정부의 지원 자금이 어떻게 어느 시점에 어떤 조건일 때 지원받을 수 있는 것을 처음부터 그림을 그려서 그래서 전략 로드맵이 필요합니다. 맵이 필요합니다. 맵이 공부에도 맵이 필요하고요. 사업에는 맵이 더 필요합니다. 대표님 혼자만이 달려있는 게 아닙니다. 월급을 받는 어떤 직원이었을 때랑 누군가의 월급을 줘야 되는 대표님은 저는 오너입니다. 오너. 그림을 전략을 설계도를 아주 정교하게 그리면서 진행해야 할 것을 꼭 추천드립니다. 혼자서 하지 마시고요. 코치를 받으실 것도 추천드리고요. 예산도 꽤 됩니다. 약 200억 가까운 돈이 있습니다.
중기부가 부처고요. 소관부처고 담당 기관은 소진공입니다. 소진공. 이렇게 돼 있고요. 또 있습니다. 창업지원 사업 중에서 특허청 사업, 제가 추천하는 사업입니다. IP 나래 프로그램, IP 나래. 특허로 뭐 좀 날아간다, 뭐 이런 뜻으로도 해석될 수 있고요. 날개를 한번 달아보자. 창업기업은 특허 없이 창업을 한다. 물론 뭐 일반 창업이라면 가능한데, 그러나 보시면 배달의 민족, 6.25, 쿠팡, 온갖의 기업들이 일반 유통기업이라 하더라도요, 비즈니스 모델까지도 특허를 만들어냅니다. 특허가 이제는 힘이에요. 특허가 힘이고 매출이고, 특허가 저는 생명이라고도 생각합니다. 그 기업의, 우리 중소기업의 생명은 저는 특허가 없다면 어떻게 해서라도 특허를 도출하시고 꼭 특허를 도입을 하시기 바랍니다. 많은 대표님들이 이런 분들이 있죠. 내가 특허를 어떻게 만들어? 아닙니다. 주변에 많이 있지 않습니까? 특허를 전문으로 하시는 분, 특허 변리사 그룹, 특허 법인 있죠. 특허로 돈 벌기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별도의 영상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별도로 특허로 돈 벌기 시리즈 1, 2, 3, 4까지 가 있습니다. 영상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고요. IP 나래 프로그램이라고 있죠. 이 IP 나래 프로그램. 지원한다는 거예요. 특허를 지원한다는 겁니다. 특허를. 기술을 보유한 중소기업이면 7년 이내의 기업이라면, 혹은 전환 창업 5년 이내의 기업이라면 되고요. 예산도 아주 많은 건 아닌데 85억, 100억 원 가까이 되지 않습니까? 연중 2번 이루어집니다. 연중 2번. IP 나래 프로그램. 대표님 기술 기반의 기업인데 IP 나래 프로그램을 모른 채로 사업하신다. 그러면 안 됩니다. 발명진흥회가 소관부처예요. 뭐 IP 디딤돌 프로그램 뭐 이런 부분들도 있는데, 그것은 뭐 별도의 영상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융자라고 하는 게 우리 새해 창업 예산에 1조 6천억 원에서 3조 6천억 원에 된 약 2조 원 정도가 플러스가 됐는데요. 2조 원이. 이 예산의 내용은 일자리 창출과 관련한 자금으로 7천억 원을 쓰자. 창업 기반을 지원하는 자금으로 1조 3천억 원을 쓰자라고 하는 정책 목표가 만들어진 거예요. 뭐 기타 귀산촌인 창업으로 주택 구입하는 거에 뭐 180억 원도 있고요. 그거는 산림청. 뭐 이런 융자와 관련한 내용은 별도의 창업기업의 정책 자금, 별도의 영상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업도약 패키지 있죠. 창업도약 패키지. 우리 예산이 100억 원에 이릅니다. 3년에서 7년에 해당하는 기업이에요. 창업도약 패키지. 사업화 지원, 도약기 특화 프로그램, 성장 촉진 프로그램이 있죠. 규모 됩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세요. 어딘지. 제주도입니다. 이 무슨 얘기냐면 중앙만이 아니라 지자체에도 있다는 거예요. 중소벤처만 보는 것이 아니라, 중앙부처만 보는 것이 아니라 서울, 경기, 부산, 울산, 제주도에 이르기까지 이런 예를, 전남 순천도 있습니다. 전남 순천은 순천시 창업 아이디어 경진대회라는 것도 있잖아요. 순천도 있고요. 경북 안동도 있고 창원도 있고요. 창원 2023 CES 참가 기업 지원하는 뭐 이런 부분들도 있고요. 김해도 있습니다. 김해 창업혁신센터 운영사업 이런 것도 있기 때문에 금액이 크든 작든 간에, 그렇다고 뭐 10만원 20만원 주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해당 지역에 이제는 지역이 살아야 됩니다. 지방이 살아야 국가가 튼튼해지기 때문에 지역에서 하는 사업도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리한다면 중앙부처만이 아니라 지자체에 있는 사업도 눈여겨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기초지자체 사업 많이 있죠. 관악구, 서초구, 송파구, 성북구 골고루 있습니다. 지자체 사업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북 익산시 뭐 샘플로 합니다. 특히 이것은 신규네요. 신규 사업입니다. 익산시 사업 중에서 민관협력 위드 로컬 청년 창업 지원 이런 게 있죠.
39세 이하 요건은 그렇고 2월 달입니다. 청년 다이로움 창업 지원 사업도 있고요. 39세 이하 혹은 창업 5년 이내 청년을 고용 중인 기업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각 지역에 특색 사업이 있습니다. 그 지역 지자체의 정책 목적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지역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이렇게 2020년 창업 지원 사업은 약 90장 가까운 어마어마한 내용으로 중소벤처부가 통합 공고됐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 통합 공고의 골격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주요 사업의 일정들이 있습니다. 주요 사업의 일정. 전체 중에서 뜨거운 것이 있죠. 예비 창업 패키지, 예창패, 초기 창업 패키지, 초창패, 청창사, 혁신 분야 비대면, 창업 도약 패키지 이런 것이 뜨거운 사업인데요. 조건은 간단하게 정리했습니다. 예비 창업 패키지는 말 그대로 창업하지 않아야 됩니다. 초창패는 3년 이내, 금액 1억 원이죠. 예창패는 최대 1억 원이라고 표현하는데 평균적으로 한 5, 6천만 원 정도 됩니다. 평균적으로. 창성패 3년 이내 39세 이하 1억 플러스 됩니다. 혁신 비대면은 7년 이내인데 1억 5천 플러스 알파 됩니다. 창업 도약 패키지 3년에서 7년인데 3억 플러스 1억 원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언제냐 이게 매우 중요하죠. 대부분이 2월 말 또 창업 도약 패키지도 1월 말인데 청창사와 혁신 분야 비대면이 1월 중 1월 말로 이루어졌다는 거 기억을 하시고요. 예산도 보신다면 예산이 작년 예산에 비해서 올해 예산이 증감이 약간은 차이가 있죠. 약간은 청창사가 약간 968억 원에서 845억 원으로 한 10%대 약간 줄었고요. 그러나 비대면 분야는 300억에서 50%확 늘어버렸죠. 425억 원으로 늘었다는 것. 창업도약 패키지는 작년 1000억 원에서 900억 원으로 한 10% 정도 줄었습니다. 이런 일정들을 꼭 기억을 하시고 일정에 맞춘 사업을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대표님. 공고문이 이렇게 되죠. 공고문은 패턴이 동일합니다. 기업마당 PC 버전으로 이렇게 돼 있고요. PC 버전 그리고 기업마당 모바일 꼭 하나 다운로드 받아 놓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 연결됩니다. K-스타트업이 공식적으로 되고 해당되는 사업이 있다면 클릭하면 이런 식으로 공고문이 다운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공고문의 문자 하나하나 작고 조건을 하나하나 확인하시는 것이 우리 지원 사업의 기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작년에 이루어졌던 포스터죠. 이런 포스터 보시면 대표님들, 관심 있는 대표님들 가슴이 두근두근 하시죠. 예비창업자 모집 설명회 이렇게 포스터가 있었죠. 작년도에 일반 분야 또 이런 예창패들에 대한 것 이렇게 돼 있는 거죠. 심장이 두근두근 하시죠. 올해 과연 어떻게 될까 사뭇 궁금합니다. 포스터 나오면 그때 나오기 전부터 벌써 준비하셔야 되지만 포스터 나오면 그냥 대표님들 그냥 막 다른 박질 하면서 막 급해지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눈에 선합니다. 대표님들. 평가 선정 관련해서는 정확한 내용은 상세한 별도의 영상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고요. 오늘은 개론만 말씀드린다면 평가 선정의 핵심은 서류평가 먼저죠. 서류평가의 가점이라는 게 있죠. 경쟁률이 예창패는 30대 1까지 이렇게 간 것 같습니다. 엄청나죠. 어마어마합니다. 심사위원 엄청나죠. 사업계획서 10장에서 20장 정도 되죠. 발표 평가하죠. 서류 평가 면제자도 있고 그렇죠. 또 가점자도 있고요. 가점 못 챙기시면 참 이렇게 당락에 결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거죠. 세부적인 합격 비법 관련한 영상은 별도 영상을 참조하시기 바라고요. 이렇게 돼서 PT도 하고 그러죠. 심사위원들 앞에서 PT 합니다. 최종 선정되죠. 발표 평가 고득점 순으로 사안에 따라서 현장을 확인하기도 합니다. 다음 영상은 정부 창업 지원 사업 자금 합격하는 6가지 방법을 영상에 담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람 신청은 영상을 만드는 힘입니다. 정부 지원 사업 합격 가능성 사전 진단에 대한 무료 상담 신청은 아래를 클릭해 주세요. 오늘 영상 고맙습니다.